온오프, 여기서 온오프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 책에서. 네가 마음먹는 대로 갈 수 있어. 너 캐릭터 1로 갈래, 캐릭터 2로 갈래, 캐릭터 3으로 갈래, 캐릭터 4로 갈래. 네가 작정하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성장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욕망을 스스로 창출해 버릇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많은 명상가들은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자네가 뇌졸중 걸린 사람처럼 스탑하는 거. 명상센터에 가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독자적이고 이 체험 자체도 이런 상태에 나를 놓고 그 상태가 그래서 누군가는 빛을 보는 상태, 누군가는 우주를 뚫고 나가는 상태, 누군가는 막 세포가 사라지는 상태, 누군가는 황홀한 상태, 누군가는 감사한 상태가 더 강해. 막 이런 각자의 되게 그 고유적인 상태의 묘사 이런 거는 너무 다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많은 명상가들이 그러면 내가 명상을 통해 우주의 끝에 갔다 왔고 빛을 봤다라는 묘사를 신비롭게 엄청 하면 그 제자들은 혹은 거기 명상센터 사람들은 나도 꼭 그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 똑같이 그런 감각을 내가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감각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걸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신비와 그 환상에 빠지고 그 경외로움에 막 위대함에 빠지면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하잖아요. 애기고. 그것과 비유사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자신을 되게 막 어깨에 뽕을 주지 않아도 꼭 아이가 그렇게 선생 보듯이 이런 의식에 관련된 심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기 쉬운 것 같아. 지식이 됐든 지성이 됐든 하여튼 묘해. 그러니까 막 다 앉아서 나는 아직 내가 아는 게 제대로 맞나? 내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되지?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과정이죠. 그냥 그 시기적절하게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상태인데 최종적으로는 그걸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독자적 체험과 감각과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떤 좌표고 그래서 나는 요 그래프에서 여기쯤 있는 거고 저기는 여기쯤 있는 건데 요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굉장히 독자적 자각 상태? 독자적으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나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제가 여기서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고 다양한 실습, 다양한 훈련을 막 얘기해줘. 그럼 다이어트 운동하고도 다 똑같아. 나만의 다이어트법을 찾아야 돼. 아무리 간헐적 단식 책에서 아무리 읽어도 간헐적 단식이 절대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해서 그 운동하면 절대로 안 돼. 무리해서도 안 되고 10분 넘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근력이 많아져도 혹은 아무리 그렇게 운동해도 남자인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근육이 빵빵하게 잡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을 해도 근육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과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부도.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가되 항상 언제든지 이 스스로로 되게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내 감각을 믿고 내 욕망의 소리를 믿고 내 마음의 소리를 믿고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나 여기서는 되게 불쾌했네. 앞으로는 이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나 여기서 너무 충만하잖아. 그럼 앞으로 이 충만함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가 철저하게 내 마음의 소리로부터 출발한 걸 믿고 그걸 체크하고 그걸 파악해서 그걸 수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걸 스타트를 해야지. 주입식 이게 옳다 옳은 걸 맞춰가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면 황홀했대. 그럼 나도 그 황홀한 거를 맞춰가기 위해서 나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감각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실행해보고 시행착오해보고 교정하고 또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야 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내가 쌓아 올려야 된다고. 하나하나 내가 쌓아 올려야 돼. 건너뛰어서 여기 만약에 선생님의 어떤 에너지, 남들의 의견 다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싸울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절대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 여기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중년이든 청년이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낸다는 것과 생존을 한다라는 것은 뇌 구조상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막 이게 양이 됐든 어떤 기본이 됐든 나 이거 혹시 지금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 저 이러다가 인생 망할까 봐요. 인생 망한다는 게 뭘까? 아주 굉장히 많이 내뱉는 말이에요. 나 이러다 인생 망할까 봐. 근데 이 부분은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라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감의 부분에 되게 닿으려면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경험을 80에 시작을 해도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건가? 이게 바로 만족감인가? 라는 거를 정말 알고 갈 거라고 좀 믿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아직 뭐 80, 90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지금까지로는 이걸 직접 쌓아 올린 사람만이 명확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공부들이 계속 스스로 쌓아 올리는 이것을 촉발하는 데에 이게 다 하나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좌뇌보다 가장 닿기 힘든 부분이 우뇌예요.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왜냐하면 우리 생존이 좌뇌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뇌가 굉장히 대부분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창작자들은 우뇌 감정 영역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살라고 글로 갔고 그래서 그걸 전공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좌뇌 영역이 엄청나. 그게 생존이 더 필수적이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뇌에 다 갈 때마다 내 뇌에 있다는데 이게 맞나? 내 뇌에 그 세포가 있다는데 긴가민가 싶을 거야. 긴가민가 싶어. 근데 그 긴가민가를 계속 내 마음의 소리, 내가 느낀 감각 그 자체를 묘사해보고 믿고 내가 느꼈다면 느낀 거야. 내가 봤다면 본 거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그럼 이게 뭐야? 아티스트 위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검열과 싸우고 내가 본 거면 본 거고 내가 느낀 거면 느낀 거고 내가 원하는 거야. 거두절미하고 그것과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도 저 그거 되게 강조하고 싶고 요게 어딘가에 뇌간이 있어요. 뇌간. 이게 뭐냐면 이거 파충류 뇌예요. 파충류. 이 뇌간이 자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뇌간은 그러면서 생존 그 자체. 생존하고 수집. 그래서 숨 쉬어 이런 거를 뇌에서 하지 않아요. 뇌간은 뇌인데 뇌 같지도 않아. 그럴 정도로 본능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숨 쉬어라, 자라, 지금은 깨라, 먹어라, 죽는다 이러면 춥다, 따뜻하다, 뜨겁다. 여기서 생존의 기본적인 너는 종족 보존을 하고 싶을 거야. 저기 너 수컷이다? 이것도 다 뇌간이 하더라고. 제가 암컷이야. 너 짝짓기 하면 애 낳는다? 이거 다 뇌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수집, 생존과 수집 이게 이제 뇌간이 하는 거. 이게 파충류 뇌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럼 여기 감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좌, 우, 사고, 감정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여기가 변연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변연계가 포유류 뇌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피질이 개뇌피질. 그러니까 피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피부할 때 겉에 부분의 질.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이마 바로 여기가 다 피질이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그 대뇌피질이. 그래서 이게 인간. 그래서 인간의 뇌까지 사용하고 사는가? 뇌관만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포유류 뇌까지는 자동으로 사용하고 응에 태어날 때 이게 포유류 뇌라서 그런지 여기까지는 거의 많이 세포가 완결돼서 태어난다고 해요. 얘는 성장하면서 세팅이 돼요. 가능성은 갖고 나왔는데 신피질이 다 있어요. 가능성을 갖고 나와서 이게 전두요. 우리가 되게 많이 말하는 전두요. 얘는 불은 꺼져 있는데 등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등을 다 이게 갖고 태어나는데 불은 다 꺼져 있어. 그럼 얘가 불이 켜지려면 성장기 동안 이 부분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으면서 이거는 성장기를 거쳐서 소위 완성이 돼요. 완성, 개발, 회로망의 연결. 세포가 부시를 하는데 성장기고, 여기는 응이 태어나면서 그냥 아기 탄생과 동시에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났어요. 탄생과 동시에 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태어나요. 변형계. 그러면 그래서 여기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은 사고하는 감정동물이지 감정을 느끼는 사고동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 얘기가 왜냐면 얘가 먼저기 때문이야. 포유류가 우리가 먼저기 때문에. 포유류인데 인간계의 이 피질이 나중에 진화된 거라서 이게 나중 진화니까 태어날 때 그래서 이게 완성돼서 태어났다는 건 감정이 기본이라는 거. 우리는 느끼는 게 기본이야. 흥에 태어날 때 우리는 느낄 줄 알아 이미 많이. 그런데 그 다음에 차곡차곡 성장기를 통해서 사고 기능이 발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고하는 감정동물이라고. 근데 이 얘기도 난 이 책에서 짚어줘서 왜 이렇게 고마웠냐면 우리 되게 감정적인 거를 하찮게 보죠. 감정적인 걸 자꾸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스마트하지 않다고 보잖아. 우리는 사고하는 감정동물이니까 감정을 얼마나 우리가 아껴줘야 되냐. 감정은 하찮은 것도 아니고 감정을 많이 사용하면 인격적으로 못난 것도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린 감정을 사랑해야 돼. 감정이 지랄맞은 것도 사랑해야 되고 감정이 왜 지랄맞은지 뇌 세포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 얼마나 감정적인 거를 하위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나 여기서 사고하는 감정동물이야. 나 앞으로 내 감정의 지랄을 더 인정할 거야.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존감 회복을 바로 시켜주는 거야, 얘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도 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감정동물인데 감정을 미워하면 어떡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이 변형계가 뇌 구조의 언어로 보면 편도체와 해마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변형계라는 얘기는 이건 부위, 뇌의 부위라면 걔는 그 부위를 합친 어느 영역이야. 어떤 활동을 주도하는 어떤 영역 안에 편도체, 해마, 플러스 알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내가 코치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 외우지도 않지. 나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전측띠랑 전측띠랑 그리고 전전두 피질은 다 연결돼 있어서 딱 신피질에만 전전두 피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측 전전두 피질, 외측 전전두 피질, 배외, 배내 해갖고 이 변연계에도 전전두 피질은 들어가 있어요. 변연계, 그러니까 감정 영역이지만 감정 영역에서 핵심은 얘지만 전전두 피질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석하고 감정을 바라보면서 어머 나 지금 되게 불쾌하잖아 여기까지 가려면 사고가 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뇌가 뇌 영역으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얘들 굉장히 동시동작해요. 동시동작. 단지 세포가 하는 일이 몰려있을 뿐이야. 세포가 여기 모여있는 애들은 이걸 담당할 뿐이지 우리는 되게 동시동작한다. 분열이 되어 있진 않아요. 되게 동시동작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감정 영역으로 해서 사고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막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변형계에도 전전두 피질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부위에. 근데 얘의 핵심은 편도체랑 해마고 그때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뇌를 딱 꺼내서 두 개가 뚝 쪼개지잖아요. 진짜 뚝 쪼개져. 그 변형계의 편도체도 똑같이 뚝 쪼개져서 여기 반 있어요. 편도체가 양쪽에 있고 해마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퍼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좌우가 세포가 달라. 그 세포가 맡은 역할이 달라서 똑같이 편도체인데 왼쪽 편도체가 하는 일과 오른쪽 편도체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고 핵심은 변형계에서 편도체 해마 중에서도 편도체가 더 핵심이에요. 해마만 해도 전전두 피질이랑 연결해서 활동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해마는 기억 담당이거든요. 기억 담당.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하고 익혀. 기억을 해야 돼. 근데 편도체가 말을 안 듣, 편도체가 바보짓을 하면 해마도 기억을 멈춰요. 근데 기억을 담당하는 건 여전히 전전두피질하고 다 연결이 돼요. 시작은 그렇게 되고 편도체가 가장 안에 있어요. 편도체가 가장 안에 있고 그 소설 아몬드라는 소설 알아요? 거기 아몬드가 편도체가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몬드고 소설 아몬드는 편도체에 대한 얘기예요. 편도체의 마비가 온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몬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편도체가 변형기에서는 핵심인데 다들 기억 다 하기 힘들고 나도 더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뇌과학자가 아니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편도체가 어떤 짓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캐릭터성에서 다 같이 동시동작함에도 불구하고 편도체는 모두 포유류에 있다는 건 모든 포유류가 편도체한테 놀아난다는 얘기야. 그 책 속에서 편도체가 핵심이 뭐였죠? 나는 안전한가였죠? 나는 안전한가? 생존이죠, 생존. 생존 여부를 뇌관이 숨쉬게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뇌관을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꿉니다. 생명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얘는 살아있는 활동을 하는 거의 기본이 뇌관이라면 뇌관에서 뭔가를 수집해서 제일 먼저 편도체한테 보내요. 신호를.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자극을 받으면 자극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춥다, 차갑다, 덥다, 따뜻하다, 눈부시다, 어둡다. 이 모든 자극을 뇌관에서 편도체를 보내면 이 편도체는 이 빛이 안전한가? 이 수분이 안전한가? 이 온도가 안전한가? 이 모양이 안전한가를 수시로 체크한다는 거야. 그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뾰족한 걸 보고 이 뾰족한 거 난 안전한가? 라고 했는데 어릴 적에 뾰족한 거에 찔려서 크게 수술한 적이 있어. 그러면 이쪽은 좌뇌의 감정 영역은 이쪽 좌뇌의 편도체 부분은 좌 편도체는 과거랑 비교해서 안전한가를 체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거에 크게 찔려서 크게 수술했으면 사이렌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지. 너 그거 뾰족한 거 안전하지 않아. 사이렌. 그게 바로 이제 공포. 불안 여기 좀 있다 보면 이쪽 왼쪽이 공포를 더 담당하고 감정적으로 살짝 여기로 가면서 불안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깔끔하게는 그냥 좌 감정 영역을 공포, 불안 등등의 생존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의 모든 부정적 감정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다? 좌 편도체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불쾌하다, 불안하다, 무섭다, 짜증난다, 분노까지 다 같이 가요. 그냥 약간 뾰족한 거를 그냥 뾰족한데 나는 안전한가? 어머 나 옛날에 찔린 적이 있지? 큰일 나. 사이렌 이것과 사람이 뾰족한 걸 들고 나타났어. 근데 내가 옛날에 진짜 강도한테 크게 당한 적이 있어. 그럼 막 들고 왔을 때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 반응을 한다는 거야. 도망을 가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게 보통 분노라는 방식. 그러니까 회피할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선택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게 이 편도체 나는 안전한가의 왼쪽 편도체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뇌다 이쪽은. 그래서 트라우마,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얘가 하는 거예요. 다 이쪽이야. 그럼 예를 들어 해마 기억도 만약에 지금 내가 첫 경험인데 처음 칼에 찔리는 경험을 했어. 그럼 얘는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는 미래에 찔리지 말아야지를 왼쪽 해마에다 기억하겠죠. 기억을 저장할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찔리는 일을 나는 미래에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럼 편도체랑 해마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훗날 찔러봤던 게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해마가. 그러니까 똑같이 칼을 들고 너가 나타나면 나 옛날에도 찔려본 적 있었는데 큰일 날 뻔해서 나 어떡할 거야. 으악 저리 가 할 건지 도망갈 건지 이제 여기서 다 행동하는 공포, 불안, 분노, 불쾌. 그래서 이제 슬픔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슬픔을
이쪽으로 잘 안 넣더라고. 부정적 감정이 슬픔으로 좀 안 넣고 그건 좀 진화된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 이 뇌 구조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큰 부위가 이쪽이고, 지금 내면 소통이라고 김주환 교수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편도체 안정화에 힘쓰고 있어요. 전 국민의 편도체 안정화, 편도체 과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 안정화가 너무 중요하다. 사이렌이 수시로 괜히 울린다는 거야. 몇 시지? 근데 다른 뇌로 넘어가기 전에 이 편도체 안정화와 편도체 과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책에 나오진 않는데 그 김주환 교수님 얘기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알려드린 건데, 호르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호르몬, 요즘 호르몬 용어도 과도 사용되고 있더라고, 특히 은유적으로 재밌게. 그러면 이쪽에서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 그리고 아직 안 넘어갔지만 이쪽에서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진화가 이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포유류는 다 이렇게 있을 때잖아. 우리 응애 태어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 끝나서 나타났다 했잖아요. 진화를 할 때 이것만으로는 생존에 그닥 별로였나 봐. 그래서 인간은 포유류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고양이, 강아지 수준으로 살지 않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계속 진화를 시작하고, 도파민으로 이쪽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이쪽이 즐거운 감정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가 두 개를 나눠 쓴다고 했을 때 쾌락, 즐거움. 근데 요 정도 수준의 즐거움으로는 생존과 삶의 질에서 별로였나 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낸 뇌가 그래서 계속 진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화요. 그럼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인간이 되게, 누가 인간을 만든 건지도 모르겠는데 인간 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그냥. 그래서 적당히 살다가 가는 애들 다 태반이구만. 그래갖고 코르티솔 얘기 먼저 할게요. 코르티솔과 도파민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지배적이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 삶의 행복과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누가 도와줘? 신피질을 도와줘. 고차원적인 지능, 사고 부분이 도파민과 코르티솔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 전략, 계획, 이걸 우리가 다 해주는 거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고력,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성, 운동. 그럼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뭘 개발한 걸까요? 전전두 피지를 개발시켜준 거야. 전전두 피지를 니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문답법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알려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럼 야만이 뭐야? 일로 가는 거지. 밑으로 가는 거죠. 너네 계속 이거 개발하면 코르티솔도 관리할 수 있고 도파민도 관리할 수 있고 감정 다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문명이나 더 재밌게 살 수 있어. 훨씬 수준 높게 살 수 있어. 이거 얘가 그때부터 뇌과학도 없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코르티솔 얘기는 200만 년 동안의 인류 역사 동안 우리가 뭐 수렵 채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노마드 이렇게 떠돌아다녔단 말이야. 정착을 통해서 농사, 산업이 200만 년 동안 여기고요. 이만큼이 떠돌이, 수렵 채집이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 상태의 세포 체계가 아직, 특히 뭐가 그러겠어. 이거는 계속 훗날 더 개발되고 있다면,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얘네들이 있었다지만 우리는 포유류부터 출발해서 이 시간을 많이 가꾸면서 여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만 년 동안 뇌가 여기에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 살고 있는데도 뇌가 이때를 기억하는 걸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오류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교수님은 진화를 못 쫓아오고 있대. 그러니까 삶의 형태,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를
뇌가 못 따라와. 뇌가 못 따라오고 있어. 진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 프로그램이 자동 반응 패턴이 안 만들어지니까 인간이 대신에 이게 있으니 작정해보자. 작정하고 진화는 안 됐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얘네들을 교정하고 리드해보자.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뭐 코칭학부터 지금 트렌드가 뇌과학과 명상인 이유도 그렇고 쫓아오지 못하는 뇌를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면 그럼 이 시기의 사람들은 소위 이제 작살 들고 다니고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대기 타고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동안 소위 이제 난 저걸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건 아니면 뭘 따먹으러 가든 맹수라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옛날에 우리의 이 사이렌을 울렸던 핵심이 맹수와 비바람, 번개 이런 거예요. 그때는 떠돌아다니면서 수렵채집을 하는 거예요. 집도 없잖아. 옷도 뭐 제대로 입지도 못했고 무기도 없고 막. 그러면은 맹수와 비바람과 번개가 보였을 때마다 사람은 열심히 뛰었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말, 소 다 작동하는 거야. 맹수가 나타나면 공포를 느끼고 사이렌을 울려요. 생존의 위협이 왔으니까 편도체가 나는 안전한가 질문했는데 아니 했을 거 아니야. 편도체가 아니 하니까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한국말로 긴장이거든요. 긴장 호르몬. 긴장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가야 되니까 온갖 근육과 심장에다가 에너지, 모든 영양분을 다 몰아줘요. 빵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뛸 수 있는 심장과 최대한 열심히 멀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느라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 무엇을 멈추냐면 소화력 스탑, 면역력 스탑. 그리고 아까 이게 울리면 아까 해나가 기억, 학습 다 멈춘다 그랬죠. 완전 이쪽 사고력은 아니지만 본능적인 사고력 저하 다 스탑. 다 스톱하고 밥 먹던 젖 먹던 힘을 전부 근육에 때려박는 거예요. 심장에 때려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전력 질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동안 보통 옛날에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1, 2분 이내 쇼부가 났대. 1, 2분 안에 도망갔거나 1, 2분 안에 잡혀 먹었거나. 그러면 사고력 스탑, 소화력 스탑, 면역력 스탑이 1, 2분을 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묘를 넘어왔어. 뇌는 이따위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럼 입시 스트레스. 어떻게 나 안전한가? 이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듣는 단어였죠. 나 대학 떨어지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상사한테 혼났어. 나 상사한테 인정 못 받아서 회사 잘리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일주일 뒤에까지 꼭 지켜야 되고 돈 약속이 있었어. 이거 돈 못 갚으면 나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가 나 안전하지 않잖아. 그럼 편도체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인생 망해. 너 죽었다 너 이제. 그럼 어떻게 돼? 공포의 사이렌을 울렸어. 뭐가 나오겠어요? 코르티솔이야. 근육이 빵빵이 되고 어깨는 굳고 긴장은 이빨이 하고 뭐가 넘쳐? 이게 다 넘쳐. 그래서 소화불량 되게 흔하죠. 현대인들병. 면역 질환이 이제 넘치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이제는 희귀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상태로 가는데 1, 2분 안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라고 1, 2분 안에 해결 안 되는 게 만성 스트레스. 1년 동안 이 상태야. 1년 동안 소화력이 멈추고 1년 동안 면역력이 멈추고 근육은 빵빵해서 온몸은 다 긴장해서 굳어서 맨날 어깨 쑤시고 뭐 거북목에 딱 이 상태라는 거를 이 책에는 없는데 내면소통의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지. 여기서만 봐도 여기의 상태가 우리를 잘못 흔들어 놨을 경우에 이 캐릭터가 그림자라고 그래서 묘사가 사각형 표에
융통성 없고 공포에 기반하고 완고하고 괴롭힘, 정당함, 자기중심적, 비판적, 옳고 그름, 우세, 열등. 이게 아주 우리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데 공포에 떨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잖아요. 얘가 지금 그런 거야. 다른 거 다 스탑하고 도망만 가야 되니까.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니까 예명을 이렇게 써요. 사고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가 잘 활동을 못하니까 이쪽으로도 이 작동이 잘 멈추거든요. 근데 이 모든 회로가 꼬이면 그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 다 오는 거예요. 여기에 편도체 과잉 활동이 이 현대인들병 플러스 지금 여러 가지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진화된 곳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럼 진화되기 전에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누가 맡았어? 내가 맡았잖아. 도파민, 오른쪽 편도체는 지금 여기가 강한 빛이 뭐지? 저 사람 저 칼이 뭘까? 할 때 좌쪽 편도체는 과거랑 비교했지. 내 트라우마, 내 상처, 기억이 다 떠올렸잖아. 내가 그때 한번 크게 죽을 뻔했는데를 떠올린다면 동시에 얘 뭘 떠올리냐면 그때 죽을 뻔하긴 했는데 지금 얘 칼은 괜찮나? 현재에 집중해서 파악한다는 거야. 그때 나를 찔렀던 사람은 모자 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여자고 모자 안 썼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안 위험한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현재 기반으로 감각적으로 정확 파악을 해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선형적이라고 하잖아요. 나열돼서 데이터를 막 분석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 순간의 촉으로 파악해. 저런 표정이면 그때 과거에는 내가 칼부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 표정이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둘이 갈등한다. 여기서 보면 4개의 캐릭터가 수치로 갈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갈등이 필연인 거야. 왜 갈등하냐? 서로 억제시켜준다 그래. 얘는 이걸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얘가 이걸 억제시켜주고, 얘가 이걸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얘가 이걸 억제시켜주고, 끊임없이 서로 누르고 이기고 똑같이 다 넷이서 같이. 얘가 또 얘를 억제시키면 얘가 또 얘를 억제시키고, 얘가 또 서로 막 억제시키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갈등이라고 우리한테 갈등.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사자회담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그 서로 내가 옳다고 말하는 4명의 내 모습이 협의를 보게 해준다고. 회담을 해서 한 가지 결론으로 협의를 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브레인에서 N이 아마 니고시에이트 해갖고 협상하는 쪽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안 넘어가도 여기만 봐도 아니야 저 사람 웃고 있잖아. 얘가 아니야 웃는 게 뭐가 중요해. 옛날에 한 번은 칼 맞아본 적이 있는데 아니야 그 사람 좀 또 다른 것도 물어볼까? 질문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의 정황과 감각에 초집중하는 게 이쪽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나의 트라우마, 상처, 공포, 과거, 현재 비례해서 철저하게 나는 안전한가 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주는 거야. 아니야 너희는 죽을 확률이 높아. 너희 인생이 망할 확률이 높아. 이쪽이고 이쪽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뇌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고, 아니야 저 사람 웃고 있잖아. 괜찮은 거 찾아내려고 하죠. 기쁨, 즐거움, 재미,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감각.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쪽이 좀 더 감정이야. 오른쪽 이쪽 뇌는 감각에 훨씬 치중이 있어요. 지금 있는 그들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냄새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감각에 기반하면서 유독 이쪽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결국 얘가 이기잖아? 그러면 감각적으로 냄새 그다음부터 안 좋은 것 같아. 방금까지만 해도 얘랑 둘이 싸우는 거야. 갈등을 해요. 대화를. 야 너 이거 위험한 냄새야. 너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얘가 얘기하는데 아니야 냄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서로 감각적으로 정보를 찾다가 결국 얘가 지면 이 냄새 아닌가 보다. 그래 피하자. 도망가자. 얘를 이제 설득이 당하면 요거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정보가 미약하면 얘가 이제 지는 거지. 얘가 이기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얘는 끝까지 이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어떤 자극을 받잖아요. 도파민도 철저하게 자극을 받아야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자극을 딱 받았는데 와 황홀하다,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래야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딱 자극과 동시에 도파민이 이것부터 다 나간 다음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도파민이 줄기도 하지. 얘네들이 막 이기면 너무 황홀한 소리였는데 혹은 황홀한 장면이었는데 얘네들이 막 올라가면 얘 수치가 막 내려가요. 의심해야지. 이렇게 내가 즐거울 텐가? 얘가 하겠지. 근데 여러분 읽은 사람들 알겠잖아. 네가 지금 그렇게 즐거워할 때야? 이럴까 말이야. 나는 황홀한 장면을 보고 너무 막 기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너가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즐거울 때야? 그럼 확 죽겠죠 이제. 절제되겠지.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감각에 충실하고 그런 영감, 경험, 도파민, 아드레날린 다야.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에는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 삶의 의욕,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력하면 이쪽 안 나와요. 근데 무기력하면 도파민이 또 안 나와서 그거 도파민 주사도 맞으러 다니잖아. ADHD도 그렇고 도파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ADHD도 도파민 부족이에요. 되게 재밌죠? 의욕이 안 나와서 생각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영감, 창조, 몰입. 그래서 여러 몰입감은 이쪽에 있어요. 누군가 요즘 내가 좀 열심히 좀 조사하는 황동민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열심히 보면 여기야 여기부터 출발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충동적이고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되 또 다 손잡아야 돼. 이게 사자회담이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사자회담으로 보여.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얘네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완성도 높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닿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작정하고 의식하면 다 깨어난다는 거야. 믿으면 믿겨진다니까? 있다는데? 있다고 믿으면 믿겨져요.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못 깨어내는데 있다고 하니까 믿으면서 깨어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찾는 체득, 나만이 묘사할 수 있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내가 이런 걸 느꼈어요라는 걸 힌트 삼아 나는 어떻게 느끼지를 꼭 돌아와야 돼요. 내가 깨어나야 돼.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니까. 막 동시 진행을 하면 이제 몰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아티스트들은 여기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고형에 가지 않아도 두 개를 활용하는 거야. 모든 포유류, 모든 동물은 이대로만 살 수 있겠어? 코르티솔 큰일 나지. 1, 2분으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멈출까요? 코르티솔 안 나오겠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인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사실이어도 내가 만약에 망상병 환자여서 맹수가 쫓아오는데도 내가 코르티솔을 분비시키지 않았어. 그러면 몸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몸이 안 망가져.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사자회담이지만 빨리 갈아탈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빨리 갈아탈 수 있어요. 일단 멈춰서 소화력, 면역력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나 또 감기 걸렸어요. 요즘 맨날 그때는 나 눈 다랗게 났어요. 맨날 혓바늘 나요. 이때는 어떠냐면 나 사실은 코르티솔 엄청 나오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갈아타고 그러면은 많은 예술 전공자애들이 트라우마와 상처가 졸라 많거든요. 왜 그러면 걔들이 창작자가 됐을까요? 본능적으로 이를 갈아탄 거지.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보고 영감을 얻고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나의 트라우마, 상처, 부정적 감정, 공포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이게 개발됐겠죠. 그럼 우리는 내면과 창조성에서 그 어느 동물보다 창조적인 활동의 수준이 높잖아. 시도 그림 그렸겠지. 나도 노래 좀 만들었겠지. 이거 이렇게 몰입하고 창조, 기쁜 감각으로 그럼 이게 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웃긴다? 그래서 이게 막 천재적인 것 같아서 진로하러 왔다가 다 무너져. 나 천재인 줄 알았는데. 살라고 와서 이게 자기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또 너무 필요해져. 두 개. 이게 직업으로 진로가 돼서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완성도 높은 거를 제공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기까지는 요거 갖고는 안 돼. 이거 다 활용해야 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초반에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강아지도 우리 고양이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 중간중간에 걔네들 도파민 만들려고 우리한테 얼마나 들러붙니. 그 많은 애완동물들이 감각적으로 살 부비고 따뜻하다. 안정감을 느끼고 다 이쪽이거든요. 좋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진화했는지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존만 딱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열심히 뛰어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온 거야. 이거 다 멈추고 존나 뛰어서 맹수로부터 안 잡혀먹혔으니까 종족부존해서 또 애 낳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생존이 별로야. 이렇게까지 생존해야 돼?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존하고 삶의 질도 좀 높이고 마음도 좀 편안해야겠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체계, 분석 여기 단어 더 좋은 단어 많이 있죠. 세밀함, 구분, 판단, 엄수라는 표현, 엄격, 엄수, 집중, 의식, 의식. 근데 여기에 그 중에서도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한 게 특히 차이와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기 때문에 페르소나, 이제 이것도 심리학하고 다 연결되지만 개인이라는 구분은 철저하게 좌뇌 사고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라고 해야 생존하는 거야. 맹수랑 나랑 달라 그래야 도망가는 거고 구분을 해야 날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개인, 차이에 집중함으로써 개체를 지키는 거예요. 개체적이에요. 개체적인 체계, 개체적인 치밀함, 개체적인 언어화, 언어도 다 체계죠. 분석이고 세밀함. 너와 내가 하나면은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어디서 알려줘? 여기서 알려주는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여기에만 빠져 있어도 우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 저기 강도가 오는데 너와 나는 하나야. 칼 찔려 죽는 거지. 근데 만약에 칼 찔려 죽는 어떤 영웅기라던가 신화에 그 사람이 어떤 걸 통찰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서 칼을 맞아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 그런 서사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은 이걸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죽어준 거야. 공포에 떨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하거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원대한 서사가 아닌 이상 너와 내가 달라야 살지.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손끝, 발끝 이렇게 딱 터치해도 구분, 아는 거야. 여기서 막 뭉개지지 않죠. 촉각이. 다 구분이 느껴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페르소나, 나라는 개성, 고유성을 만들어내는 차원이고 여기서 간 게 이 도파민으로만 한계를 느꼈어. 순간적인 충동적인 재미와 즐거움만으로 지속이 오래 안 가.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쁨 중에 차원 높은 기쁨. 차원 높은 기쁨이라는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일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진화가 아니라 이건 이미 그냥 있었다 그래요. 응에 태어날 때 애기는 이걸로 태어났다 그래. 오히려. 이걸로 태어났고 자극과 여러 가지 경험과 삶의 성장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개발되죠. 얘네들이 개발되지. 발달 단계에서는 얘가 먼저였고 나머지가 개발이 돼요. 물론 얘네들은 개발이 끝나서 나타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화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차원 높은 기쁨에 대한 걸 더 자각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이쪽 세포가 이쪽이 다 죽으니까 이쪽만 있으니까 기쁨과 화물만이 남았잖아. 에너지 공이라 해서 우주,
갑자기 내가 우주가 된 느낌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우주가 되고서 마냥 기쁜데 내가 우주야. 이 경계가 다 무너지니까. 그 저자가 말했듯이 이 뇌세포는 우뇌의 사고 영역의 뇌세포는 이미 우주를 알고 있다고. 되게 우주적인 관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기가 태어날 때 이건 이미 알고 있고 얘가 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에 다 나와요. 이제 몇 번 보시면 이제 이게 희한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설명하기 이렇게 4개로 캐릭터화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역학이 조금씩 막 좀 불균형 혹은 막 불특정하게 막 나와요. 비선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1, 2, 3, 4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까 같이 되게 분리된 것 같지만 동시 작동해야만 분열증 없이 사는 거고 조현병은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분리 작동한단 말이에요. 얘만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까 뇌졸중이 조현병과 유사한 경험을 한 거예요. 뇌졸중으로. 피가 이쪽을 가로막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된 경험을 하는 게 조현병이라면 자기 오빠였잖아. 자기는 물리적으로 피가 출혈이 일어나서 오빠랑 유사한 경험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지 그런 것도. 오빠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했나 봐. 왜냐면 그렇게 오빠 때문에 뇌과학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어쨌든 이게 도파민이 요 감각적 현존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예를 들어 명상을 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명상을 할 때도 2단계로 가는 건데 다 사용해야 돼. 2단계로 가는데 다 사용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갑자기 2단계로 가기 전에 감각에 집중해. 지금에 집중. 현재의 감각, 촉각, 숨. 내가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어떤 촉각에 집중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집중을 하는데 얘네들이 막 올 거야. 너 지금 뭐하니? 나 불안해. 아까 어떡하지? 걱정. 막 이게 와. 이걸 그냥 바라보면서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2단계를 넘어가는 차원으로 올 때까지 집중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명상을 초반에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지. 이를 못 넘어가 계속. 이걸 시작으로 이 모든 걸 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모든 걸 바라보는 거야. 모든 걸 관하는 와중에 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래.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되기 시작을 하면 이미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 아까 내가 몰입 얘기했죠. 뭔가에 너무 재밌는 거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이 경계와 구분이 느껴지나요? 갑자기 내가 우주가 된 것 같고 얘와 나랑 막 하나 된 것 같잖아.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을 때도 우리 꽃구경만 가도 봄에 벚꽃만 보러 다녀도 갑자기 현재의 감각이 다 열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만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하늘을 높이 우주 끝까지 날아갈 것 같은 환상이 적기도 하잖아요. 더 가서 막 그랜드 캐년, 에베레스트 산 등반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데 이렇게 가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경험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미 경험한 걸 수 있는데 왜 자꾸 트렌드냐고 이게. 그래서 요즘 책 제목 중에 최고의 책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야. 또 나와서 책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래. 너 이미 하고 있어. 알아차림을 또 알아차리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너네가 더 지능적으로 차원 높게 다 파악할 수 있어. 파악하고 알고 가. 알고 가면 끝이야. 그냥 인간은 어쩌면 다 알고 살 수 있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도 있고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결국 네 안에 다 있다. 또 불교로 돌아가고 힌두교로 돌아가고 소크라테스 또 돌아가고 고대와 지금이 엮여 있는데 쭉 늘려는 무슨 그 피자처럼 뭉쳐놓으면 그냥 그 피자인데 치즈인데 쭉 늘려놔서 같은 치즈인데 저기에 소크라테스와 붓다가 있고 여기 내가 있는데 사실 뭉치면 치즈 그냥 하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4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해드린 거야. 코르티솔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코르티솔 얘기를 했고 도파민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도파민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 단계와 뇌 진화 단계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 단계도 처음에 딱 태어날 때 일단 뇌관이 있겠죠. 뇌관의 생명력이 몸이에요. 몸. 그 다음에 감정, 느끼고 이게 그 다음 감정 영역. 그래서 뭐냐면 이게 7세 때까지 몸이 발전하는 거 집중해요. 아이들 발달이. 14세까지 감정을 이미 난 세팅 끝났으니까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작동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4세까지 철저하게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난 세팅 끝나는 게
불을 막 켜보고 막 불 막 느껴보고 와 불이 들어오니까 이러네 감정이 공포라는 건 이런 거네.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동안에 계속 무수히 자극이 있을 거예요. 환경에서 체험하게 해주고 엄마랑 어디 놀러 가고 책도 읽고 가나다라 글씨도 배우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여기는 아직 정말 다 회로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준비만 되어 있지. 얘네들이 계속 이제 회로망이 연결되는 거를 14세부터 21세인데 요즘은 여기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26세까지 이어져요. 26세까지 세팅이 안 끝나. 사고 영역이 전전도 피질이 26세까지 불안해. 그리고 26세까지 그럼 한 단계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마음먹는 대로 회로를 껐다 켰다. 만약에 내가 맨날 수동적으로 도파민을 맨날 그냥 술 먹고 뭐 마약하고 혹은 맨날 핸드폰만 봤어? 그러면 뇌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개발되어 있는 회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에 집중하느라 얘네들 불이 싹 꺼져요. 또 이제 전전 피질이 싹 녹아. 그러면 이제 녹았다가 아 이제 다시 살려볼까 해서 이제 열심히 능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책을 막 읽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막 테니스를 배우겠어. 막 열심히 배우는 것도 전전도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체계를 잡는 거고 집중하는 거고. 그러면 3개월 정도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완전히 언제 퇴화되냐면 55세? 이렇게 좀 넘어가면 복구가 안 된대. 그래서 뇌 가소성도 55세 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복구를 해버릇한 사람이 복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너무 다 녹아버린 뇌를 전전도 피질을 한참 30년씩 묵혔다가 60, 70이 돼서 복구하려고 하면 그냥 너무 늦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젊을 때 뇌가소성이 활발할 때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직 활발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계속 살려놓으면 70이 돼서도 꺼진 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회로망이 끊어진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나이가 들어서 막 90인데도 책 쓰고 막 이러잖아. 어떤 연구자들 보면. 그게 가능한 거고. 뇌 가소성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 많은 마약 중독자 중에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으면 회복도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여튼 와 되게 웃긴다 이거. 그래서 찍어놨어요. 야 누구한테 가서 강의 들었다고 못하겠다 이거. 이게 뭐야?